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막말과 식은 정말로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이재명의 망언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연평도 꽃게 밥, 이 발언에 결국 연평해전 유족들이 폭발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연평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복받쳐 오를 지경인데, 이재명의 연평도 바닷속 꽃게 밥이란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집니다. 애시당초 이재명으로부터 그런 배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기는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앞으로도 사과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1일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에 참석해서 준비해온 이상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전에 꽃게밥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탄핵 반대 집회에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몰려드니까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서 탄핵 찬성 마이크를 잡겠다. 그렇게 탄핵 찬성을 외칠 테니까 많이들 나와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참석했던 집회였습니다. 이재명은 마이크를 잡고는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나는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어느 누구도 이재명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흉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상상 속으로 혼자서 연평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모욕담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재명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2연평해전 유족들이 이재명의 연평도 바닷속 꽃게밥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성전기념회의 유족 대표인 고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 씨 등은 어제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연평도 꽃게밥 발언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막장 발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대한민국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 북괴의 기습 도발에 맞서다 장렬히 산화하고 수일간 참수리호와 함께 차디찬 연평 바닷속에 가라앉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고인들의 희생을 폄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또 이 대표의 발언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영웅들이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는 비천한 사고관을 엿볼 수 있는 발언으로 연평해전 유족은 제1야당 당대표의 계속되고 있는 안보 및 영웅들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 분노와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3월 28일 서해 수호 이날 추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다녀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애도라는 개념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연평도 꽃게밥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없는 일이죠.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우리 해군 경비정을 기습 공격하면서 발발했습니다. 적극적인 반격으로 우리 해군이 승리했지만 당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을 접한 유족들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영웅과 가족들에 대해 그 누구보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바닷속 꽃게밥이라는 저급한 막말로 영웅들과 유족들에게 다시금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예상대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사과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이야기입니다. 재판부 교체를 계기로 이재명이 또 재판 지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를 재판하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재명이 말만 하면 모두 들어주던 김동현이 그 역적 판사가 부장판사였습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무죄를 안겨준 개판사이지만 이 앞서 이재명은 선거법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을 때는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잡범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1심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 다른 재판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정진상 측에서도
조서만 확인했을 때는 정언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녹음을 직접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 특정 부분은 녹음을 들어볼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요청이 묵살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모든 재판을 시작하면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보통의 피고인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재명은 무조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보자는 주의입니다. 재판을 무작정 질질 끌다 보면 변호사 비용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만저만이 변호사비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인데 이재명은 변호사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눈치입니다. 자기도 변호사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인간이 쪽팔린 줄도 모르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재판 지연에만 온갖 신경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바뀐 위진감 판사는 이재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만 지금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재판을 맡았는데 이재명의 시간 끌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런 의지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여유롭게 잡아달라고 한 이재명 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1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재판 간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재판부처럼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한 재판부에 묶어두면 재판 진도가 터무니없이 늦어집니다. 관건은 재판부 분리를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 4개 사건을, 이 4개 혐의를 끝까지 한꺼번에 선고하게 되면 아마 10년을 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비교적 간단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심리가 끝났고 지난해 11월부터 대장동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대장동이나 성남FC 의혹 사건은 정의만 해도 수백 명씩입니다. 언제 끝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분리선고 또는 재판부 재배당을 하면 이미 심리가 끝난 위례신도시는 곧바로 선고하면 되고 백현동 사건 역시 이미 이재명의 측근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심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사건 역시 금방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대장동과 성남FC는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일단 분리해야 됩니다. 김동연은 재판부 분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진관 판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